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홍경섭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간략히 정의하면 배변 후에 호전되는 만성적인 복통과 백만감이 있고 설사 변비를 흔히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소화기내과로 내원하시는 환자 중 25%의 환자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히 발생하고 대개 10대에서 30대에 증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에서 6%의 빈도로 보고된 바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약 17%의 빈도가 보고된 바 있어서 서구의 국가와 그 유병률이 다르지 않은 매우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장과민성과 장운동 이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상인에서는 대장 내에 가스나 대변이 차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반면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장과민성이라고 말합니다. 대변의 형태는 대변 내 수분 함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변 내 수분 양은 장 통과 시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비정상적으로 장 운동이 빨라져 있는 경우에는 소화가 덜 된 변, 즉 무름변 혹은 설사를 보시게 되고 장 운동이 느려진 경우에는 단단한 변을 보는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장 과민성과 장 운동 이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염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장염을 앓은 이후에 장 점막의 염증이 지속되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심한 장염을 앓은 경우에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장 과민성과 혹은 장 운동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각 개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갖는 정신사회적 요인 또한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복통과 복부 백만감이 있으면서 배변 후에는 증상이 호전되고 이와 같은 증상이 배변의 횟수가 늘거나 혹은 줄면서 증상이 시작되거나 혹은 배변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증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변의 형태에 따라서 I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특히 단단한 변을 주로 보게 되는 변비형과 그리고 무름변을 주로 보게 되는 설사형, 그리고 단단한 변과 무름변이 반복되는 혼합형, 정상변을 주로 보시게 되는 총 4가지 I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고 증상에는 50세 이후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 혹은 혈변 혹은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배변 습관의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즉 평소에는 설사를 주로 보시던 분이 변비가 지속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반대로 변비를 보시던 분이 무름변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경고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장암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중증의 장질환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역시 경고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에서 대장암의 발생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약 4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남녀를 합쳐서 보면 10위 정도로 대장암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고 증상은 모두 대장암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음식 조절이 되겠습니다. 특히 간식을 제한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간식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사를 주로 하시는 환자에서는 부드러운 음식을 추천드리는데 주로 흰쌀밥에 부드러운 살코기나 혹은 두부, 계란 등의 음식이 추천이 되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당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고, 설사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양을 줄일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비인 경우에는 대변의 양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실제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채소나 잡곡, 과일 등의 섭취가 추천되는데,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골라 드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사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운동은 오히려 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어서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강도의 걷기 같은 운동을 주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허기가 지고 실제로 식사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 환자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식사 조절이나 운동으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에서는 과도한 장 운동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진경제, 그리고 배변을 쉽고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완화제, 그리고 전반적 장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생균제를 쓸 수 있고, 통증 조절제로는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나는 우울증이 없는데 우울증 약을 처방해서 사실은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에서 비롯되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울증 약물은 실제 그 용량을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고, 장에서 비롯되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만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식습관으로서는 역시 밥과 반찬을 고루 드시는 가정식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외에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역시 추천됩니다. 네, 많은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분들께서는 과민성 장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불필요한 불안감 역시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배변 후에 호전되는 복통과 함께 설사, 변비를 동반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경고 징후가 있거나 50세 이상에서는 진찰 및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앞서서 식습관이나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의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